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앤이코노미 코너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NP의 안예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예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방송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방송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떨리진 않으시죠? 많이 떨리는데 많이 잘 떨리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즘 서울과 인천 등에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해결책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예, 상담 건수가 굉장히 급증해서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이 상담받으러 오시곤 합니다. 이 사례 사기 유형을 재구성해 오셨는데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 근데?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빌라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우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서 이를 A씨에게 적극 권유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는 은행에서 2018년 1월 1일에 대출금 6천만 원과 관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전세금이 4천만 원으로 해당 빌라의 다른 전세 매물인 7천만 원보다 싸기도 하고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일단 2020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해당 매물의 매매 시세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주변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어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뒀고 이후 이사를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계약 만기가 다가왔고 A씨는 집주인에게 나가고 싶다는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됐고 다급한 마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이미 폐업한 상태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새로운 부동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전세 자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부동산이 한 거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진 A씨는 상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A씨가 어떤 위험에 처한 건가요? 첫 번째로 A씨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임대인은 소정의 돈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준 신용불량자였는데요. A씨가 낸 전세금은 사기 일당이 모두 가져갔고 임대인은 재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줄 돈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돈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온 거였네요. 예.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A씨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또는 갱신을 하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한까지 집주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월 10일이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예신가요? 이때 임대차 보호법이 한번 개정이 되어서요. 기존에는 1개월이었다가 네. 이후에는 만료일 2개월 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분들은 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해당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됩니다.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A씨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인데요. 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나 기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는 이사,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인데요.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그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언제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자와 임차인 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대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적 계약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항해서 기존 계약일만큼은 나는 살고 나가겠다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에는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더 늦다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나가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경매 후에 강제로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경매에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매와 배당 순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모르실 것 같거든요. 경매할 때 배당받는 순서가 있을까요? 일단 주택이 경매되면 낙찰대금을 매수인이 내게 되는데요. 그 돈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차례대로 배당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지급되는 금원이 경매 진행 비용,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것인데요. 일단 필요비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나 아니면 누수가 됐을 때 공사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이제 보존이 아니라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샤시를 교체했다던가 아니면 출입문의 인테리어를 변경했다던가 하는 돈이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임금 채권이고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최우선 변제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란 이제 각 지역마다 정해진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네. 그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지급해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세가 있고요. 국세 중에서는 당의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만 우선 변제되고요. 그 다음 순위가 아까 설명드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당해세 외의 세금들 이제 세금 성립 시기랑 우선 변제권 성립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갈리게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근로자의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은 이제 의료보험료 같은 4대 보험, 사회보험료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일반 채권,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임차인의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 또 확정일자가 경매 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로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근저당권자보다는 순위가 앞서 있어야 경매가 되더라도 최대한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 사기 당한 A씨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A씨는 아까 사례에서 계약 시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인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꼭 답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임대인이 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받지 못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답장은 안 오고 일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이 사라진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답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통화를 직접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A씨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도통 연락을 받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되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받지 않으시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초본을 뗐을 때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주소 변동이 있으면 다시 보내주시고 없으면 이제 의사표시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이제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공시송달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일자를 보고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대차 계약 해지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되면 이제 A씨는 계약 만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A씨의 경우에는 다른 보증금 반환 청구와 조금 다른 점이 임대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인데요. 네. 따라서 해당 임차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서 최대한 반환받으셔야겠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하시려면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승소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권한이 생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살고 계시던 집에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근데 저희 A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보다 늦은 2020년 1월 2일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거의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런데 그나마 이분이 다행인 점은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서울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액으로 3,4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에 따라서 4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결정되겠습니다. 만약에 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시더라도 네.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셨기 때문에 10년간은 계속해서 회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신용조사를 통해서 뭐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보증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예시 외에도 전세 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번에는 전세 사기 유형과 그리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 그리고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방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안예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